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이 62일간의 나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97년 전통의 구세군 자선 냄비도 종을 울렸습니다. 연말이면 저녁 약속이 늘면서 음주운전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일탈이 아닌 범죄 행위인 만큼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부터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빈집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내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이 전면 시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말을 맞아 부산에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시작됐습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62일간의 나눔 여정을 시작했고 97년 전통의 구세군 자선 냄비도 종을 울렸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12월 첫날 부산 송상면 광장 사랑의 온도탑에 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목표는 108억 6천만 원. 지난해인 목표의 130%, 141억 7천만 원을 모으며 부산의 나눔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1억 860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상승하는 온도탑. 온라인으로, ARS로, 거래 모금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온도탑 눈금으로 쌓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역경 속에서도 부산 시민들이 변함없는 온정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리며 올해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빨간 자선 냄비에 사랑의 온정을 담아주실 같은 날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에선 구세군 자선 냄비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부산 경남 목표는 2억 3천만 원. 지난해엔 1억 9,700만 원을 모아 날씨는 추웠지만 시민들의 참여 열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올해부터는 변화된 시대만큼 현금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교통카드처럼 태그하는 것만으로도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희망의 빛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2025년 자선 냄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의 빛, 한 줄기 한 줄기가 모이면 거대한 빛이 되어서 어둠에 처한 이웃의 삶을 밝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두 캠페인으로 부산에서 모인 성금만 143억 원 이상, 복지 사각지대, 화재 이재민, 겨울 이불 나눔 등 모두 이웃을 위해 따뜻하게 사용됐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나눔의 문화가 우리 부산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부산에는 적어도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외로운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겨울이 추워도 마음이 따뜻하면 도시도 따뜻해지는 기적. 사랑의 온도탑과 자선 냄비의 종은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울리지만 이웃을 향한 마음은 이미 부산의 겨울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나눠요.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연말이면 저녁 약속이 늘면서 음주운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명백한 범죄인데요. 특히 적발된 음주운전의 절반 가까이가 재범으로 확인됐는데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례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차찬현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부산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는 음주 단속을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경찰관을 10m 넘게 매단 채 가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는 다음날 사구 한 식당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사례도 있었다고요. 지난 9월 사하구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40대 남성이 무면허, 만취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운전자는 골목에서 숨어 있다가 경찰이 접근하자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재차 도주했고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해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지난 10월 연제구에선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으며 승용차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아 4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만취 상태로 신호 제어기를 들이받아 일대 도로가 한때 부분 통제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는 건 상습성이 크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10건 중 4건 이상은 재범입니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사례도 1000건을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형량 강화만으로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걸 알리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 차량에 음주 감지가 가능한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것, 사전에 음주운전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네, 연말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경찰도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경찰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올해 단속을 강화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65건 감소하고 부상자는 8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식당가, 관광지, 야간 취약구역 등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여부를 떠나 명백한 범죄입니다. 연말을 맞아 운전자 스스로의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차선영 기자였습니다. 부산시가 내년부터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시는 빈집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전면 시행합니다. 우선 내년 20억 원을 들여 빈집을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조성하는 도시활력 제고형 활용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지 인근의 빈집을 내 외국인 공유 숙박으로 연계하거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위험한 빈집의 경우에는 신속히 철거하고 인구 이동과 전입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한 위험 지수를 도입해 관리하는 빈집 예방 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부산 금정구 청룡동 일대에서 멧돼지가 출몰해 주민과 경비원 등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0대 여성은 멧돼지에 부딪혀 넘어지며 얼굴 부위에 중상을 입었고 60대 남성 경비원은 멧돼지를 피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14명이 수색에 투입됐고 멧돼지는 인근 식당가 뒤편에서 발견돼 포획된 뒤 사살됐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교육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교육시설 7개 동 가운데 과학관 4층에서 발생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면서 실험 중이던 50대 남성이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기물이 불에 타면서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소박은 알코올 유증기로 인한 오븐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위기가구와 고위험군을 집중 발굴하는 등 겨울철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복지와 안전, 건강, 생활 등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63개 과제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합니다. 이 기간 고위험군을 집중해서 점검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등 지역의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자연재난에 대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통해 물가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이상기후와 난방비 상승으로 한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도 포천에는 20년 넘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봐온 작은 복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료 급식과 연탄 나눔, 푸드뱅크 사업까지 소외된 이웃 곁을 지켜온 포천 나눔의 집인데요. 특히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주민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다문화 사회 속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가 전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재를 펼치고 한글 문장을 따라 읽습니다. 포천 나눔의 집이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센터 한글 교실입니다. 낯선 언어 속에 고립됐던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과 의료 상담도 받습니다. 김밥, 재료, 예요. 센터는 이주 노동자의 체류 문제나 산재 피해 상담, 노동권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 2세들에게는 소중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미등록으로 자랐어가지고 나눔의 집에서 이제 온갖 지원들을 많이 해주었고 병원비나 이런 수술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고 나중에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나눔의 집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쪽이 단속되어서 이제 나가면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려움이 크죠. 정부에서 전혀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거든요. 포천 나눔의 집은 이주민 지원을 넘어 지역 복지의 마지막 울타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와 푸드뱅크를 운영하며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식료품을 나누고 겨울이면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함께 사는 마을의 온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나눔의 집을 위한 나눔의 집이 아니라 정말 주민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보자 해서 봉사자 조직하고 후원자 조직하면서 지금은 한 10개 센터에 60여 명의 실무자와 함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에겐 든든한 울타리가, 어려운 이웃에겐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온 포천 나눔의 집. 작은 공간이지만 20년 넘게 지역의 온기를 지켜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 활동과 정당, 후보자 관련 단체의 선거 관여 행위가 전면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자치단체 사업 홍보물 배부와 주민자치센터 교양 강좌 참석, 근무 시간 중 민간단체 행사 참석이 금지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관련 단체 역시 선거구민 대상 영향력 행사나 명의 이용 선전이 금지됩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에서 자려다가 춥다며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1일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깨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만취해 집을 찾지 못하고 노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